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쉬어갑니다. 워낙에 이틀간 급등했던 피로감도 누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0.07포인트 떨어진 2105.95포인트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는 0.13% 오른 769.66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 고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불거졌던 그리스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밀리는가 싶더니 이틀 만에 다시금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연출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에서 모두 나오면서 지수가 약세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종가는 0.12% 떨어진 2104포인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역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역시 종중 고가 대비해서는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8% 오른 769.2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사실 오늘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초반에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연구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출회가 됐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네, 오늘 2104.41포인트로 나흘 만에 좀 숨고르기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들을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지금 호텔신라의 상승 여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호텔신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신라 면세점 사업 업체가 호텔신라 외에는 뚜렷한 다른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가 거의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 그 부지가 용산 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의 그런 좀 관광객들 유치에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의 시내 면세 사업자 선정은 굉장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오늘 풍산이 5.13% 상승하면서 27,6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산 쪽, 특히 방위산업 쪽에서의 그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권사에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한 395억 정도로 시장 예상치, 그전에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땐 조선내화가 오늘 2.25% 상승하면서 11만 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대규모 좀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가 들려주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포스코가 발주한 3,116억 원의 그러한 핵심 내화물과 그런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들려주면서 오늘 조선내화도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여주었고,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산업용 인쇄용지에서 그 산해용 인쇄용지로 좀 전환하면서 이 부분이 영업 마진이 크게 나올 거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2.52% 상승하면서 4,275원으로 마감을 했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2분기 실적 성장 기대된다는 증권사 레포트가 연일 좀 계속 나와주면서 오늘 2.88% 상승하면서 53,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내 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시내 면세점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대기업 7곳 그리고 중소기업이 14곳으로 이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일까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주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제약바이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세를 띠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77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76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만 저가 매수세가 쏠리면서 6%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 중형주와 그리고 소형주들 같은 제약바이오 군들이 오늘의 강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오락문화 업종이 2%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파라다이스가 6% 이상 상승하면서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많이 속해 있는 코스닥 기술성장부가 1.45%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그중에는 이제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 26% 그리고 DLA 링크가 유전자 서비스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11% 가까이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 또한 1% 이상의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이제 GMP 획득에 따라서 유럽 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4%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 사마제약이 11% 정도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개별 이슈로 살펴보게 되면 라온시큐어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2%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DLA 링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분자 진단 서비스 업체인데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13% 이상 급등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과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향세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성장성이 뛰어난 코스닥 기술성장부가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기술주들 보다는 오늘 바이오주들도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도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하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오늘 시가 대비해서 또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자세한 상황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본 네. 니케이 지수 0.08% 상승한 2539.79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방향성 없는 혼조 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 있을 그리스에 대한 투표 결과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결국은 증시에 혼조세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 3,800선이 무너지면서 3,770.85포인트, 3.78% 하락으로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한번 보였지만 결국 다시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10시 45분에 발표했었던 중국의 HSBC 서비스업 PMI 지수가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일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도 정부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중국 증시의 신규 계좌 개설 건수의 감소 그리고 신용 거래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거래량 또한 감소하면서 중국 증시 연일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중국 증시 움직임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현재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매수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31억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이 936억 매도로 기록을 했네요. 막판에 외국인들 좀 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우선 어떤 업종을 좀 사는 모습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국인들은 오늘 금융업종, 보험업종 그리고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 그리고 섬유의복업종,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좀 가장 많이 샀던 종목 1위는 바로 OCI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매각 검토가 나와주면서 상승 여력을 계속 갖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걸 판단되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2위 종목 오리온입니다. 이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철수했다는 얘기가 들려주면서 오늘 기관들도 오리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기관 순매수 3위는 제일모직, 그리고 4위는 KTNG, 5위는 GS 리테일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 반면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현대글로비스, 3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4위가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가장 많이 오늘 산 종목은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현대글로비스, 3위가 하나금융지주, 4위가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순매도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기관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1위가 오리온, 2위가 OCI, 3위가 고려아연, 4위가 KB금융, 그리고 5위가 GS 리테일 순으로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반대로 갖다 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23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시작하고 나서 좀 곧바로 많이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장중에 회복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달러당 1123원대로 마무리된 환율인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진 파트너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네, 금일 이제 원달러 환율,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이제 약세를 받은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면역성이 생겼기 때문에, 달러화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올랐던 부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6.5 정도까지 올랐었는데요. 96.2 정도 수준까지 3분의 1 정도의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의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화의 조정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 총재 연설 이후로 미국 은행이 이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서비스업 PMI 확정치 이런 것들도 경제 지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도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어제 발표한 비농업 등의 지표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경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은 달러화의 영향으로 증시가 원달러 환율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은행 휴장으로 인해서 달러화의 움직임이 예전에는 이제 100틱 그리고 70틱 정도 움직였는데 20틱 정도로 움직임이 제한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크게 움직임 없이 보합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예상 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이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느 정도 좀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매수로 또 확인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는데 코스닥 어떤 종목들이 매도상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금일 코스닥 수급을 한번 특징을 놓고 본다면은 2시를 기점으로 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관이 장 초반은 매수, 그리고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다가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오늘 190억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120억 정도 매도가 됐는데요. 일단은 규모가 장 초반 대비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에서 다음 주 시장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금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을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카카오인데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익성에 대한 그런 말들이 무성했었지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기관의 매수에 탑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음 카카오는 125억 원 기관이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6% 오른 파라다이스를 1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 차원으로 기관이 매수한 걸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8% 이상 급등
급등한 종목이죠. 메디포스트를 58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 안국약품, 슈피겐코리아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살펴보게 되면 연일 좀 약세를 띠고 있는 시가총액 1위죠. 셀트리온을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55억 원 넘게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생명과 그리고 FNC엔터 그리고 CJENM, 인바디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한번 수급을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만 좀 특정 종목을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분자진단 업체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유럽 쪽 매출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6억 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같이 산 종목이죠. 다음 카카오를 36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 보령 메디안스 그리고 SM 홈캐스트 코나이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00억 넘게 산 종목이죠. 파라다이스를 59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제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컴투스, 성우하이텍, 아스트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시 15분 이제 막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초 정도 남겨놓고 있네요. 지수 선물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우넥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 시장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65포인트 하락한 255.1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전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좀 쉬어가는 국면과 박스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장세는 조정권과 박스권이 나타나면서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낙폭이 커지면서 254포인트까지 근접하고 종합주가에서도 2090까지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차익 매물들을 선물 시장을 위주로 해서 계속 내보냈기 때문에 장중 시장 매도가 좀 하락 부분을 일으켰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 전환점인 255포인트를 지키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여기가 시장이 꺾였다라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갖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벌써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약간의 하락 조정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된다 판단이 되겠고요. 다음 주는 바로 옵션 만기일이 들어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황 의견은 아직도 좀 보수적인 의견과 수포의 조정권에 대한 관망세를 더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를 대비하시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 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이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었고요. 여기다가 기관이 936억 원어치 물량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어제보다 0.14% 내려간 2104.41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들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풍산의 2분기 깜짝 실적 예상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였습니다. 풍산의 2분기 영업이익은 395억 원 규모로 시장 예상치를 19%가량 웃돌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또 그동안 부진했던 방산 부문 매출액도 애초 예상치인 1,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정상화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좋은 전망과 함께 외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5.5%까지 올랐습니다. 고요. 그보다 소폭 떨어진 5.13% 강세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의 2분기 실적 양호할 거라는 동부증권의 전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세실업의 2분기 매출액은 3,295억 원, 또 영업이익은 1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평균 환율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면화 가격을 비롯한 주요 원가 변수에도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익률이 과도한 등락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장중에 9%대까지 오르며 고가를 새로 썼고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6.41% 강세로 5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종합 포장재 제조사로 최근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에 10.5%까지 훌쩍 뛰면서 1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의 2분기 호실적 전망덕이 마찬가지로 컸는데요. 어제 유진투자증권은 이 동원 시스템즈의 올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68.7%만큼 증가할 거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 또 CS와 같은 외국계 창구들이 매수 상위로 올라왔고요.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반등한 모습입니다. 8.72% 상승률 기록하면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네 번째 종목 코리안리입니다. 오늘 장에서 20% 이상이나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46만 주 이상의 많은 물량을 사들였고요. 외국계 CLSA 증권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리안리의 올해 실적이 크게 호전된 데다가 또 배당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오늘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보입니다. KB투자증권은 어제 대형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권하면서 그 추천 종목 중 하나로 이 코리안리를 제시했었고요. 또 지난달에 해외 수제보험 수익성 개선 덕분에 코리안리의 올해 5월까지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감 때도 16.93%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네요. 자, 코스피 특징주 마지막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복지부 신약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서 놀텍과 슈팩트 등 신약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유지했는데요. 최근에는 신약 후보 물질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에 더욱 상승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28%대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매수 우위와 함께 27.26% 높은 상승률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 5가지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코리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오늘까지도 16.9%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5월 달에 순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평가와 함께 좀 올라갔지만 5월 순이익이 작년 5월 대비해서는 9.2%밖에 증가는 안 했지만 1월 달부터 5월까지의 순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무려 96%까지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그 신고가 결과는 나올 거라는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 보험료나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수익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해외 쪽에서의 그 수익성 개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리안리의 수익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해외 쪽에서 봤을 때도 3.9% 감소했다는 수치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 대만 쪽에서의 그 생명보험 특약에 대한 중단, 그리고 중동 쪽에서의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오히려 해외 수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8% 증가한 수치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봤을 때도 그 해외 쪽에서의 이런 그 수제 보험료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상반기 때 작년 대비해서 높았던 상반기의 실적을 하반기 때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지수 잘 가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고 있지만 향후의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언급이 된다고 한다면 코리안리의 배당주 매력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고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량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목표가를 정하는 거는 의미는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증권사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1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를 1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안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0.08% 올라간 769.26을 기록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8일째 매수 우위를 이어가면서 190억 원어치를 홀로 순매수했고요.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도 역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스닥 시간에서도 두 종목을 포함해 봤는데요. 우선은 5위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자, 휴비츠입니다. 거만기기 제조 판매 업체고요.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 법인인 상하이 휴비츠가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었습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시장 수요에 발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다음 날 장부터 계속해서 사흘 연속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6%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기관 매수세와 함께 4.97%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천당 제약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관련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제품군과 영업력이 탄탄한 제약 업체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결막염 치료제 올로텐의 유럽 수출이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판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오늘 투자 심리가 크게 자극받아서 22.5%까지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였고요. 마감 때는 14.71%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30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 그리고 메이주의 제품에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죠. 올 1분기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앞서면서 출하량 세계 4위로 급부상한 업체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크루셜텍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까지 사흘 동안 계속해서 급등해 왔고요. 오늘도 17% 이상 강세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다만 이 막판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1.19%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살펴보시죠. 메르스 여파에 따른 실적 우려감으로 한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들어 점차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신저가를 기록한 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0일과 1일에 각각 3%대 그리고 1%대 올랐었고요. 어제 잠시 주춤하더니 오늘은 또다시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이 오늘 41만 주 이상 매수하며 주가를 뒷받침해줬습니다. 장중에 상승률 7.29%까지 터치했었고요. 약간 내려간 6.04% 강세로 오늘 장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은 시젠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는 신제품 2종을 이달 중순부터 판매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 인증을 완료한 상태고요. 향후에 미국 FDA 인허가 획득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신제품들은 경쟁사 제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 번에 다수의 병원체를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을 등에 업고 오늘 18%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13만 주 이상 매수하며 반등에 힘을 보태준 덕분에요. 13.76%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5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많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하반기 모멘텀까지 감안하는 그런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로 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금일 외국인들이 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으로 오늘 13% 넘게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분자 진단 업체로 기술력은 좀 뛰어난 편이지만은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그
시점을 이제 3분기 내로 극복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분자진단 업체와 ODM 계약을 맺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영향우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TOC라 그래서 한 개의 시트로 인해서 20여 가지의 검사가 가능한 그런 시트가 있는데, 이 기술을 접목한 진단 장비와 함께 진단 시장 매출이 하반기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외 매출이 발생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은 조금 더 큰 편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부터,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내년까지는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즌의 시가총액 자체가 1조 2천억 수준인데 충분히 2조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정고점 박스 상단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가 매수라든지 이렇게 하시기는 보다는 조금은 쉬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굳이 드리자면은 45,000원 부근 수준에서는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제약바이오를 놓고 본다면은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하는 그런 강소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즌뿐만 아니라 다른 코스닥 종목 군 중에서도 그러한 종목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다음 주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수가 2020선에서 2100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펀드나 외국인 쪽에서의 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 말부터 금리를 4번이나 인하하고 추경 예산까지 평가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은 아직까지 코스피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리스 사태나 아니면 메르스에 의한 그 2분기 실적의 악화가 어느 정도 악재는 시장에서 잠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 악재가 터졌을 때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 전략도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역시 실적에 대한 그 가장 좀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업종 위주로 해서 매수세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유념해 돼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 그리고 다른 건설 업종이나 화학 업종 2분기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업종 그리고 여기 안에서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일단 그리스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우리 시장도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전략, 코스닥 시장 특히나 과열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그 투자자분들이 좀 질문이 많이 하는 게 너무 과열이 아닌가, 거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할 그런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심하기보다는 일단은 상방을 열고 오히려 손절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상방을 열어둘고 시장을 대응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 시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목말라 있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러한 성장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거품이다, PR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PR이랑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대감과 함께 향후에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PER 자체는 자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주들은 꾸준하게 더 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컨셉으로 놓고 본다면은 같은 업종 군 중에서도 가지 못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들은 꾸준하게 가고 있지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차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을 예상하고 조심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상방을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22 이동평균선 떨어졌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죠. 그렇지만 5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 갭으로 뜨고 어느 정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주봉을 놓고 보더라도 꾸준하게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월봉까지 더 놓고 본다면은 800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800 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더 높게 본다면 840선까지도 한번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KTB 투자증권 여도영업부 오늘 이성웅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종가 기준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유니셈입니다. 259% 수익률로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와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2위가 인트론바이오, 3위는 젠백스 테크놀로지입니다. 7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75% 수익률, 에머슨 퍼시픽이 7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입된 신규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다원시스가 17%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10% 수익률, 동원개발이 2% 수익률입니다. 스타앤스타 신규 편입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인데요. 편입가는 106,1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오늘 전 증권사 포트폴리오 점검해봅니다. 자, 먼저 SK증권 본사 영업부입니다. 남해화학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 수익률, SK네트워크스가 6%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메르츠 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에서는 로만손이 10%로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에서는 신진SM이 5.7% 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이 1.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인의 리뷰 확인해 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죠. 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제약과 바이오로 압축 대응이 필요하고 실적 개선주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제약, 바이오, 화학에 관심 갖자. 자,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이강혜 부장입니다. 실적 호전주로의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제약주의 지금 단기 과열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강혜 부장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는 아직도 제약과 화학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이강희 부장께서는 제약주에 좀 단기적인 과열이 왔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주하고 이제 제약 지주사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현재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완전 고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종목군들은 성장주 측면에서 상승을 꽤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모멘텀으로, 기술 수출이랄지, 임상, 2, 3상,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정을 또 받으면서 충분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2분기 그러니까 실적 중심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모멘텀 위주의 상승이기 때문에 다만 꼭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은 대장주인 종목군들,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랄지, 일양약품이랄지, 그다음에 녹십자,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정을 거치면서 우려의 벽을 타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소 우량 제약주 좀 압축을 하고, 최근 보게 되면 중소형주에서도 임상이랄지 이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과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음 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잠정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호전주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막막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그러니까 제약주나 바이오, 화장품 외에 이런 성장주 외에
전통주랄지 IT 부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다. 이런 예의가 나온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희 부장과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3인의 리뷰 함께했습니다. 네, 신학수의 별난 종목 함께 하도록 합니다. MGS닥 신학수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코오롱글로벌과 키스트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오늘 리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뭐 주가가 좀 밀렸어요. 네. 사실 100% 다시 넘었다가 지금 다시 또 100% 아래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100%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게 두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에 대한 등락과 등락 폭이 크다 보니까요. 사실상 포트에 대한 편입하는 종목들을 좀 굉장히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지요. 자, 코오롱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1,100원에 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근 100% 위치에 있는 거고요.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사실 23,000원이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고비의 그 저항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넘어가면 3만 원까지의 목표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코오롱글로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뭐 2분기에 어닝이겠죠, 그죠? 어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1분기 때에 잘 나왔다고 또 2분기 때에 잘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체적으로 1분기에 건설주 업종에서 수익이 낮다라는 그 평가가 2분기에도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밀리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 이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바로 유통입니다.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BMW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BMW에 대한 차체,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비율이 마켓쉐어가 늘어나고 있는 위치에서 또 BMW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유통 부분, 유통 이후에 보수나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까지 본다면 실적적인 부분은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23,000원을 넘어서 3만 원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글로벌과 키스트 명예전당, 그러니까 킹스탁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 93%, 각각 5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별 3종목에는 빅솔론, 비아트론,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계단 올라와서 이렇게 또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사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손절도 나갔던 종목인데 제가 다시 끼어넣으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별 3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의 수익률은요 30%가 훌쩍 넘어 있습니다. 더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서 좀 눌리고 있는 것, 가격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쪽이 각광을 받고 있고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늘도 주요 업종 중에서 올라온 것 중에 제일 크게 올라오는 분야라고 하면 의약, 제약, 바이오 이쪽이었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일단 헬스케어 분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빗대서 말씀드린다면 그 혜택 때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피니티 헬스케어 자체적인 부분에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목표가가 지금 15,000원으로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지난번에서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13,500원의 이 가격 대역이 사실상 또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저항벽이고 매물 대역입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상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다 알다시피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격 진료는 의료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정부의 입장과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별 3종목도 확인해 봤고요. 별 2종목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음 카카오가 네, 들어와 맞습니다. 있죠. 정말 좋은 타이밍에 다음 카카오가 편입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네, 별 2종목에는 M게임하고 다음 카카오가 있는데요. 사실상 다음 카카오가 절호의 타이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음 카카오를 집어넣을 때 그 심정은 사실 네이버와의 굉장히 그 경합.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다음 카카오가 날까, 네이버가 날까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했었고 사실 다음 카카오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시장에 변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감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이쪽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약간의 과열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요. 사실 미국의 그 바이오 쪽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증권사 레포트를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의 바이오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가격대에 대한 밸류에이션 적정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변화,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다음 카카오는요, 실적적인 부분들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요, 2분기 실적보다도 3분기, 4분기 때 넘어가는 실적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카카오 택시 이용해 보진 않았지만은요, 정말 편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앱의 다운로드 수나 아니면 사용자의 횟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에 아주 좋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닥적인 부분에서 아주 적기에 매수를 했죠.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부분에서 장기선을 타고 넘고 올라오는 그런 위치에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이 올라오고 있죠. 밑에 이 파란색 선은 바로 기관의 수급선이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목표 가격을 좀 올렸죠. 16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별 1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EM코리아 그리고 별 0종목에는 CJ 헬로비전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참 오를 듯 오르지 않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황이 현재 맞느냐 아니면 업황이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선주나 조선업종이 기계업종이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시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EM코리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핵심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이 좋다면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현재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요. 우상향의 위치에 있고 이동평균선들이 다 정배열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적인 부분이 눌려 있어서 21선이 약간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사실 반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적으로는 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CJ 헬로비전이 잘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별 제로 종목에 꽤 오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올라와서 요번에 탈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가격 대역인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이죠. 13,000원, 13,500원, 14,000원 요 가격 대역만 넘어가면 충분하게 별 1종목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약간 눌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 있는데요. 별 1종목과 별 제로 종목에 종목을 편입하고 있지 않는 것은요. 현재의 위치 아직 그리스에 대한 문제 국민투표도 지나가 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 또 옵션 만기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 실적적인 부분이 또 부담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다시 별 제로, 별 1 종목을 편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 1 종목과 별 0 종목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봤습니다. 이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잘 견뎠고 오히려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시장인데 중요한 건 주말에 또 그리스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겠죠. 네. 어떤 전략 세울까요? 사실 지금 현재가 좀 저 또한도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지금 거쳐가야 될 것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글로벌 이슈 중에서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한 채무 협정은요. 사실상 국민 투표가 끝난다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월 10일과 7월 20일까지 그 구간에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민 투표가 되든 나오든 안 나오든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이게 좀 미뤄진다면 적어도 8월 달까지 영향을 줄 이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웃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의 상해종합지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증시를 부양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거나 올라오는 부분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주가에서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은 접근을 할 때 좀 더 긴급하고 빠르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위험스럽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7월 달은 또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어닝에 대한 부분이 자꾸 다운되고 있습니다.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업에 대한 실적을 다 알고 있고 다운이 될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 닿으면 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을 하되 되도록이면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현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짧게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을 꼭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 다음 주도 좀 잘 견뎌야 할 텐데요. 시장의 기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J스닥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보합에서 끝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저가 대비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견뎠다라고 스스로 위안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이어지는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